화장품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오랫동안 그 자리는 여성 배우나 여성 모델의 몫이었죠. 스킨케어든 색조든 제품을 실제로 사는 사람과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같은 편이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광고를 보면 그 자리에 남자 아이돌이 앉아있는 장면이 부쩍 늘었어요. 한두 브랜드의 튀는 시도라기엔 반복이 잦죠. 2025년 8월 한국경제는 아예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K뷰티 모델은 남아이돌, 신마케팅 공식이 됐다. 유행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공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업계가 어쩌다 한번 써보는 변칙이 아니라 이제는 다들 알고 반복하는 정답지가 됐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표 사례로 꼽히는 라네즈와 방탄소년단 진의 조합을 브랜드 입장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이상한 선택으로 보이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스킨케어 제품의 주 구매층은 지금도 여성이에요. 그러면 모델도 여성으로 쓰는 게 계산이 가장 단순하죠. 광고를 보는 사람과 지갑을 여는 사람이 일치하니까요. 그런데 업계는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은 이름이 역발상 마케팅이에요. 상식을 뒤집었다는 뜻이죠. 다만 이 뒤집기에는 분명한 조준점이 있었어요. 국내 매장에 서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화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확히는 서구권의 해외 여성 팬층이었어요. 한국경제가 분석한 업계의 계산이 바로 그거예요. 서구권 여성 팬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남성 아이돌을 모델로 세워서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국경 밖으로 밀어 올린다는 거죠. 이 계산 왜 성립하는 걸까요?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원래 해외 진출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일인지를 알아야 해요. 한국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볼까요? 현지 소비자는 그 브랜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현지 셀럽을 기용하고 현지 매체에 광고를 걸고 유통 매대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해요. 인지도를 0에서부터 쌓는 작업이라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K-팝 남성 아이돌의 팬덤은 이미 그 반대편에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서구권에 두껍게 형성돼 있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번역하고 공유하는 조직력까지 갖췄죠.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광고 모델을 한 명 계약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돼 있는 글로벌 전달망에 접속하는 일에 가깝죠. 같은 예산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럼 라네즈는 어떤 자리에 서 있던 브랜드였을까요? 라네즈는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라네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눈을 뜻해요. 이름 그대로 오랫동안 수분 케어라는 한 우물을 파왔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라네즈는 신생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형 브랜드였죠. 그러니까 유명한 얼굴이 없어서 이름을 알려야 하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남아있던 숙제는 국내가 아니라 국경 바깥이었던 거죠. 그리고 2024년 9월 27일 라네즈는 방탄소년단 진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공식 발탁했다고 발표합니다. 직함 앞에 붙은 글로벌이라는 단어. 그냥 멋으로 붙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브랜드가 밝힌 선정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진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건강한 자신감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계약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었어요. 이 자리가 진의 첫 뷰티 모델 활동이었다는 점이에요. 브랜드 관점에서 이건 꽤 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여러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에 얼굴이 오간 모델이라면 소비자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특정 브랜드가 1대1로 붙질 않거든요. 어느 브랜드 광고였는지 헷갈리는 순간 그 광고비는 이름값만 사고 가기는 못 사는 셈이 되죠. 반대로 그 카테고리에서 처음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진과 뷰티라는 조합을 떠올렸을 때 앞에 놓이는 브랜드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출발하니까요. 계약 시점이 왜 하필 그때였는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죠. 그럼 이 계산이 실제로 맞아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2024년 10월 라네즈는 대표 베스트셀러인 크림 스킨 캠페인을 진과 함께 전개해요. 슬로건은 첫 단계, 첫 보습을 천재적으로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캠페인 매출이 계획 대비 뚜렷하게 초과 달성됐어요. 보도에 따라 인용된 수치가 조금씩 다를 만큼 폭이 컸지만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방향만큼은 일치했죠. 여기서 눈여겨볼 건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반복성이었죠. 2025년 5월 진은 국내 올리브영에서 크림 스킨에 이어 뮤이 쿠션까지 전체 카테고리 1위를 석권해요. 제품을 갈아 끼웠는데도 결과가 다시 나온 거예요. 앞서 일본 온라인몰에서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고요. 한 번은 우연으로 넘길 수 있지만 품목을 바꿔가며 반복되면 그건 구조로 읽히잖아요. 업계가 이 방식을 공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지점이 브랜드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목이에요. 광고 모델 한 명이 특정 제품 하나를 잘 팔아주는 건 예전에도 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 힘이 옆라인으로 옮겨 붙었어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캠페인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자산이 두꺼워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그걸 증명해줘요. 2026년 4월, 진은 글로벌 뷰티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라네즈 립화보를 공개했어요. 2024년에 시작된 파트너십이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품목까지 넓혀가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브랜드가 계약을 연장하고 품목을 확대했다는 건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답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광고는 감성으로 만들지만 재계약은 숫자로 하니까요. 다만 이 공식을 만능으로 읽으면 곤란해요. 조건이 붙거든요. 남자 아이돌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네즈가 선정 이유로 굳이 밝은 에너지와 건강한 자신감을 콕 집어 말한 걸 다시 떠올려 볼까요? 스킨케어가 파는 건 결국 잘 지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제품이 하려는 말과 사람이 주는 인상이 겹치지 않으면 팬덤이 아무리 커도 광고는 겉돌아요.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팬덤에 기댄 매출은 얼굴이 바뀌는 순간 흔들릴 수 있고 브랜드 스스로의 힘으로 남는 몫이 얼마인지는 계약이 끝나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흐름이 남긴 변화는 꽤 커요.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값싼 대체재로 소비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국 브랜드가 한국 아티스트를 앞세워 한국식 마케팅 공식으로 국경 밖 시장을 두드리고 있죠. 빌려 쓰던 쪽에서 자기 문법을 만드는 쪽으로 업계의 위치가 옮겨간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시그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